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원스쿨랩 토익 강사 최사입니다. 적중특강 11월 11일차 RC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금 생각해 보시면은요 정말 소름 끼치는 일 있는 거 알고 계시죠? 2018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벌써 11월이고 이제 다음 달에 12월 되면은 사실 공부하기 좀 싫어지잖아요. 막 크리스마스도 있고 연말도 있고 놀러도 가야 되고 또 우리 대학생분들 뭐 기말고사니 뭐니 해가지고 많이 바빠지실 건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좀 급하게 2019년도로 넘어가면서 다시 내가 토익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분명 그런 또 예전에 작년에 밟았었던 그 순서를 다시 밟게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지금이라도 마음 딱 잡아주시고요. 여러분 남들 조금 놀 때 우리 놀지 말고 파티도 가지 마시고 크리스마스고 뭐고 막년회고 뭐고 다 하지 마시고 열공하셔서 최대한 올해 안에 끝낼 수 있으면 가장 좋겠고요. 그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뭐 적중 특강이든 후기 특강이든 또 다른 강의로 인사드릴 테니까 저랑 같이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20문제 바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이 적중특강 준비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꼭 봤으면 좋겠다 싶은 키워드 부분에다가 녹색깔로 표시해 놨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101번 문제 같은 경우는 ABCD 모조리 다르게 들어간 어휘 문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뜻 좀 보도록 할게요. allowed, 허가받은, 허용된, promoted, 촉진된, 뭐 승진된 이런 뜻도 있겠죠. experienced, 능숙한, 경험 있는, 노련한, improved, 뭐 개선된, 향상된 이런 뜻으로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robotics technology라는 게 도와준대요. factories, 공장이 to increase production levels and efficiency라고 해서 생산량과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어떤 기술이 도와준다라고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개선된 기술이라고 들어가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해석으로 풀면 되는 문제 D번 정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2번 들어가도록 합니다. 102번도 역시나 ABCD 전부 다 어휘 문제로 들어갔기 때문에 뜻 좀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문법 공부를 하시고 나면요. 문법 같은 경우는 딱 보자마자 앞에 요거 있고 뒤에 요거 있으니까 요게 정답이겠다. 이런 게 바로 나오시는데 어휘 문제 같은 경우는 ABCD 중에서 뜻을 해석하지 못하면 이건 100%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11월 11일에 이게 정답으로 또 혹은 오답으로도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단어 외우시면서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이 회사의 소유격이죠. financial 그리고 여기 명사 들어가줘야 되는 자리예요. of staff performance 점용구 들어가고 has been praised 부분이 동사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명사 쪽을 보실 겁니다. 물론 존경하다, 체납하다 등의 동사 뜻이 있는 단어도 있지만 여기 명사 자리니까 명사 뜻에다가 집중한 상태에서 이 회사의 재정 무엇은 선도하는 매니지먼트 엑스퍼트, 경영 전문가들에 의해서 칭찬받아줬습니다. 이 회사의 재정 존경? 이상하죠. 그리고 채무 불이행을 했는데 칭찬을 받는다라는 것도 이상할 거고요. 재정적으로 누락하거나 생략되는데 칭찬받는다라는 것도 이상하겠죠. Financial recognition, D번 정답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겠습니다. 자, 103번 들어갑니다. 103번 얘는 좀 쉽다. 중요한 거 하나 잡고 들어갈게요. 어몽 동그라미 들어가 주시고요. 우리가 어몽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다? 뒤에다가 항상 복수의 명사를 써주셔야 돼요. 항상 복수의 명사. 그 중에서도 둘 이상일 때는 between 쓰시는 거고요. 셋 이상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어몽이라는 걸 쓰죠. 어쨌든지 간에 여기 보시면 복수의 명사가 잘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명사 앞에다가 뭐 써야 되는 거다? 명사는 누가 수식하는 거다? 명사는 형용사가 수식을 해줘야 되겠죠? ABCD 보시면서 형용사 정답은 B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장 들어가셨을 때 제가 꿀팁 항상 드리죠. 쌤, 저 이거 봤을 때 너무 헷갈려요 하시는 분들 ly 먼저 찾아주시고요. ly로 끝나는 건 주로 무슨 사다? 부사. 그리고 그 ly를 뺀 소리, 그러니까 substantially, as a substantial이라고 들어가는 그 단어는 주로 형용사 이렇게 찾아가시면 품사 조금 헷갈리시더라도 찾을 수 있으시거든요. 그 방법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넘어갑니다. 104번. committed to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to는 전치사의 to죠. 투부정사의 to가 아니라 전치사의 to이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들어가거나 동명사 따위가 들어가거나 어쨌든 이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만한 단어가 필요해요.
그런데 뒤를 보니까 a high level이라고 해서 명사가 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복합명사 있잖아요. 여러분 잘 들어요. 복합명사가 아무리 있다고 해도 명사 쓰고 어라는 관사를 중간에 끼워놓고 뒤에다가 또 명사를 쓰고 이런 복합명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전치사가 들어가고 뒤에 관사로 시작하는 명사가 있을 경우에는 중간에 동명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요. ing 들어가는 D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어차피 A 동사, B번도 동사, C번도 동사로 들어갔고 여기 동사 쓸 자리 아닙니다. 정답은 D번 챙겨주시면 되겠어요. 좋습니다. 105번 문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noticeably, diligently, critically, successively 전부 다 어휘 문제로 들어가 있는 부사 애기들이고 뜻 알고 계셔야 되겠죠. noticeably, notice가 뭔가 공지나 공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착 띄는 거, 두드러지게, 현저하게 그런 뜻으로 가는 거고 diligently, 부지런히, 열심히 이런 뜻이죠. 저 갑자기 이 단어가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약간 진짜 짧게 뭐 이렇게 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 자주 그러거든요. 특히 이제 추석도 지나고 날씨도 너무 좋아지고 기분도 너무 좋으니까 입맛이 돌아요. 그래서 맨날 야식 먹고 맛있는 거 먹고 막 치킨, 피자, 족발 다 좋아해요. 그래서 막 그런 걸 먹으면 점점 살이 찌겠죠. 그래서 이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유튜브라든지 이런 뭐 영상 같은 거 찾아보면서 집에서 이제 운동을 하려고 딱 보는데 저도 깨달았어요. 아, 내가 눈으로 운동하는구나.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힘들어요. 그냥 그분이 이제 가르쳐 주시는 그 강사분이 다리 이렇게 움직이고 팔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는 것만으로도 뭔가 운동한 느낌이 들고 거기서 끝나요. 여러분들도 그러면 안 돼요. 갑자기 제가 보면서 조바심이 났던 거죠. 강의를 구경하시면 안 돼요. 강의를 구경하시는 거는 그냥 눈으로 공부하고 끝나는 거고 무조건 여러분들이 실제로 문제를 풀고 부지런하게 오답 정리도 하시고 리뷰 정리도 하셔야지 여러분 점수 오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조금 더 길게 잔소리하는 걸로 하고 일단은 diligently 단어 꼭 기억 잘해두도록 합니다. critically 비판적으로 혹평하여 successively라고 하면은 연속적으로 잇따라서 라는 뜻으로 들어가죠. 헷갈리면 안 되는 단어는 뭐가 있다? successfully 우리가 successfully라고 들어가면 성공적으로 successive라는 단어에 ly 붙이게 되면 연속적으로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At first, 처음에 We were delighted. 우리는 기뻤습니다. 자, 좋은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To visit the new gala restaurant. 새로운 갈라 레스토랑에 방문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했었어. But 이제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겠죠. 역접을 알려주는 but이라는 등비 접속사가 위치하게 되었어요. We were disappointed. 그렇죠. 실망했습니다. To find out 뭐 때문에 실망하게 되었어? That the service was slow. 서비스가 느리다라는 점에 있어서 좀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slow라는 형용사와 그리고 was라는 비동사 사이에 들어갈 만한 적절한 우리 부사를 찾아주셔야 되는 자리죠. 자, 처음에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했지만 서비스가 정말 많이 느리다, 두드러지게 느리다라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스러웠다. 딱 봐도 음식이나 이런 건 좀 괜찮은데 서비스가 특히나 안 좋았다. 정답 A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런히 느릴 수는 없죠. 비판적으로 느릴 수도 없고요. 연속적으로 느릴 수도 없으니 정답 A 잡고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106번. Selection, Identification, Perception 그리고 Recognition이라고 해서 어휘 문제 들어간 상대입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이 Visa Application의 가장 큰 단서가 될 수 있겠죠. We cannot begin processing your visa application. 자, 우리는 당신의 비자 신청 과정을 처리하는 걸 시작할 수 없대요. 언제까지? 3 different forms of 뭐뭐 are received at the office. 세 개의 다른 형태의 뭔가가 사무실에 받아들여질 때까지 우리가 받기 전까지는 당신이 그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라는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자라든지 은행 같은 데 가시거나 하실 때에는 당연히 뭘 가지고 가야 되죠? 그렇죠. 신분증 가지고 가셔야 되죠. Identification B번 정답 들어가시면 딱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조 잠시만 잡을게요. 얘를 기준으로 3 different forms 주어 of identification 전문구 are received 동사 들어갔고 앞에도 새로운 주어 동사가 들어갔으니 여기다가 써둔 until은 접속사, 전치사 둘 중에 뭐겠다? 그렇죠.
접속사로 쓰였구나라는 거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정답 B번 잡으시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07번 들어갑니다. between, 아까 앞에서 제가 among 간단하게 설명드렸어요. among도 복수명사고 between도 복수명사입니다. 하지만 between은 둘일 때 쓰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during은 특정 기간 명사 앞에다가 써야 돼요. 예를 들면 during the vacation, 방학 기간 동안에 이럴 때 쓰는 거예요. during the part-time job, 아르바이트 하는 동안에 이럴 때 쓰는 거고요. ahead of는 뭐뭐 앞에 혹은 뭐뭐보다 빨리, away from은 어떤 장소에서부터 떠나서, away from Seoul이라고 하면 서울에서부터 떠나서 이런 뜻으로 쓰이는 전치사들입니다. By signing up for a membership to the British Medical Association online. 자, 첫 번째 중요한 거 들어갈게요. by 동그라미, ing 동그라미 들어가시고 토익이 너무 좋아하는 우리 동명사 관용 표현 중에 하나죠. by ing라고 하면 뭐라고 해석하는 거다? 뭐뭐 함으로써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뭐 함으로써. 자, 그러니까 British Medical Association에 온라인으로 멤버십을 등록하심으로써 당신은 gain access to 어디에 대한 접근 권한을 얻으실 수 있게 되시는데요. Journal articles라고 해서 이 저널 기사들, 어떤 저널 기사들에 대한 접근권을 one week, 일주일 빨리 접근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누구랑 비교했을 때 non-members, 비회원들과 비교했을 때 그분들보다 일주일 빨리 받아볼 수 있다. 정답 C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108번 들어갑니다. 구조 분석 좀 할게요. 어차피 ABCD가 형용사, 부사, 명사, 동사로 들어갔기 때문에 얘는 해석으로 푸는 어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구조 분석 들어갈게요. A dramatic change, 주어예요. 여기까지가. In the company's rate, 점연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caused, 동사, a flood, 목적어까지 체크하시면 끝나죠. 자, 주어랑 동사 사이에 밑줄 들어갔을 때 부사가 들어가는 게 정답이니까 정답 B번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여기 지금 해석을 좀 해보자면 회사의 금리에 있어서 dramatic change, 엄청난 변화는 caused the flood of calls. flood가 홍수잖아요. 홍수. 전화의 홍수라는 건 엄청나게 많은 전화를 야기시켰다. 다시 말해 회사의 금리가 조금 갑자기 변동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했다라고 의역을 할 수 있겠죠. To account managers from surprised clients 라고 해서 우리 계정 매니저에서부터 놀란 고객님들까지 설명을 요구하는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정답 B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09번 들어갈게요. 자, 여러분 사실 얘는 이것만 봐도 거의 끝납니다. The audience gave the keynote speaker 이라고 들어갔어요. 청중들은 우리 기조연설가에게 줬대, 뭔가를 줬대요. 대표적인 사형식 동사로서 자, 누구누구에게 리셉션을 줬다라고 들어왔어요. 리셉션이라는 거는 환영회라는 뜻도 있지만 이제 말 그대로 그냥 환영이라는 뜻도 있죠.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가 따뜻하게 맞이해 준다라고 많이 쓰니까 warm reception이라고 들어가는 게 맞겠죠. 높은 환영이나 뭐 넓은 환영이나 urgent, 긴급한 환영은 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warm이라는 단어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최근에 이제 사이버 외대에서 한국 외대에서 특강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9월부터 시작을 해서 또 이제 12월까지 한 3번에 걸쳐가지고 특강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될 건데 정말 완전 warm reception 해주거든요. 완전 warm welcome을 해주세요. 딱 가자마자 박수도 너무 잘 쳐주시고 뭐 무슨 말만 탁 던지면 막 난리가 나요. 그래서 약간 교주가 된 느낌으로 특강을 진행하고 있는데 정말 재밌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10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 단어 하나 외워 들어가세요. Customer base라고 해서 Customer base는 고객층입니다. 근데 앞에 loyal이 갖다 붙었으니까 loyal이 무슨 뜻이다? 충성스러운 이란 뜻이잖아요. 자, 손님이 충성스럽다라는 건 정말 우리 고객을 많이 사용해 주는 분들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loyal customer base라고 해도 이제 되게 탄탄한 그 고객층을 얘기하는 거죠. 충성스러운 고객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용 좀 볼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while이에요. 잘 봐요. We have to find ways to create a strong brand. 우리는 강력한 브랜드를
창조할 만한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 to에서부터 brand까지가 뒤에서 ways를 수식해주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으로 들어갔는데 지금 서쌤이 한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걱정 마십시오. 이런 문법적 용어는 지금 몰라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강의 들으시다 보면 조금 정리가 되실 거예요. 일단 넘어갈게요. By continuing to innovate. 계속해서 혁신함으로써 강력한 브랜드를 만들 만한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근데 혁신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반면에라는 거죠. 반면에 현재 튼튼한 로열 고객층은 뭐 함으로써? 유지함으로써. 현재 튼튼한 우리 로열 customer base는 보유하면서도 혁신적인 방법을 계속해서 진행해가지고서는 되게 튼튼한 브랜드를 만들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겠죠. retain이라고 하면 보유하다, 유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정답은 C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1번 들어갈게요. 이거는 이제 문법적으로는 쉽습니다. will, 조동사, affect라고 해서 동사 들어갔죠. 항상 조동사와 동사 원형 사이에다가는 부사가 들어가니까요. 어차피 ABCD 부사로 모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역시나 어휘 문제로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A번에 보시면은 adversely라는 단어가 있는데 혹시 adversity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역경이란 뜻으로 쓰이죠. 이게 adversely라고 하면은 불리하게라는 뜻입니다. fortunate이라고 하면 다행스럽게도 라는 뜻이죠. 앞에 on 갖다 붙이면 unfortunately라고 해서 안타깝게도 이런 뜻으로 많이 쓰기도 하고요. deliberately 고의로, 의도적으로, 그리고 smoothly는 부드럽게, 순조롭게 라는 뜻으로 들어가 있어요. 자, 내용 좀 보도록 할게요. Industry analysts, 산업 분석가들은 are concerned that 이하에 대해서 대파 걱정하고 있다. Recent increases in corporate tax rates. 회사의 세율입니다. tax rates라고 하면 세금 비율이니까 세율. 회사의 세율에 있어서 최근의 증가. 갑자기 세금의 비율, 세율이 증가했다라는 내용이 들어갔네요. 그러면은 이제 회사의 입장에서는 별로 좋지 않잖아요.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will affect business profits for several years to come. 앞으로 다가올 몇 년 동안 회사 수익에 영향을 끼치게 될 건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보다는 아무래도 좀 돈이 많이 나가게 될 거니까 불리하게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가 좋겠죠. 정답은 A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아요. 112번 넘어갈 겁니다. 별표 한번 들어가 주시고 112번 이거 어떻게 푸실 겁니까? 앞에 지금 제가 더 모스트에다가 표시를 좀 해드렸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해요. 진짜 제일 중요해요. 이 비교급, 최상급 이 부분에서는 요 더가 있느냐 없느냐 요거 하나로 정답이 완전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좀 잘 볼 수 있으셔야 되는데 일단 모스트가 들어갔으니까 최상급인 건 아시겠죠? 자, 그런데 앞에 더가 붙어 있어요. 요 조그마한 정관사 하나가 붙고 모스트가 들어가게 되면 형용사의 최상급이고요. 부사 같은 경우는 부사는 최상급으로 쓸 때 앞에다가 더를 절대로 붙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더가 있다라는 건 나 지금 뭐가 필요한 거다, 형용사가 필요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뒤를 살짝 한번 확인해 보실게요. startup business라고 해서 단어 사이에 하이픈 조그마한 짝대기 하나 싹 들어가면 형용사 취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business라고 해서 명사가 들어가 있죠. 형용사는 여러 개가 나열될 수 있어요. 착하고 이쁘고 뭐 귀엽고 깜찍하고 똑똑한 내 여자친구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한 명사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하얀색의 굉장히 큰 뭐 저기에 있는 그리고 뭐 비싼 건물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자, 그러면은 이거 형용사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정답 A 들어가셔야 되는 거죠. 해석 다시 한번 해볼게요. The most successful startup business라고 해서 가장 성공적인 스타트업 사업. 근데 여러분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거 있습니다. 지금 조금만 더 잘 들어볼게요. 항상 이제 가끔 보시다 보면은 쌤 부사가 뒤에 있는 형용사를 수식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 많이 궁금해하세요. 다시 한번 구조를 좀 적어봐 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 형용사가 2개, 3개 정도 나열되고 명사가 있는 경우 아니면은
부사가 있고 형용사가 나오고 명사가 있는 경우. 요 두 가지를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이거는 딱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얘가 명사를 따로따로 수식을 했을 때, 하나씩 잘라서 수식했을 때 말이 돼야 돼요. 밑에 있는 건 이렇게 수식하고 이렇게 수식했을 때 해석이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성공적인 비즈니스, 이제 막 시작하는 비즈니스 말이 되죠. 그러니까 형용사가 정답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A 잡고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113번. 자, because라고 하면은 접속사, although 빨리 대답해 볼게요. although 접속사죠. despite은 전치사, 그리고 until이라고 들어가는 건 전치사로 쓰이기도 하고 접속사로 쓰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들 눈에도 이렇게 보이시는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언제? 실제로 공부하실 때. 눈으로만 구경하시면 그때는 그래 맞네 이렇게 하고 마치 아는 듯한 착각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무조건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보셔야 돼요. 일단 올라갈게요. The software development team, 주어. put 동사죠. in extra hours for several weeks. 그리고 다시 they 주어 were able to 라고 해서 어쨌든 동사가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럼 저는 전치사는 버리겠습니다. 한 문장 내에 동사가 두 개가 들어가 있으면 그 동사끼리 연결해주는 접속사 필요하잖아. 접속사는 접착제잖아요. 그러니까 접속사가 들어갈 자리고 A번, B번, D번 셋 중에 하나를 해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죠. 해석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팀이 몇 주 동안이나 굉장히 시간을 투자했대요. They were able to meet the tight deadline. 그리고 걔네들은 되게 타이트한 데드라인, 촉박한 마감 기간을 맞출 수 있었다라고 들어갔습니다. 앞에서 열심히 extra hours, 여분의 시간을 뭐라고 해야 되죠? 투자를 했기 때문에, 시간을 썼기 때문에 타이트한 마감 기간일지라도 우리가 충족시킬 수 있었다라는 내용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앞에 있는 게 원인이 되고 뒤에 있는 게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because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 정답 A 들어갈게요. 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비록 열심히 했을지라도 맞출 수 없었다. 마감 기간을 맞출 수 없었다 라고 들어가면 B번인 거고요. 지금은 A번 정답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14번 들어갑니다. 여러분 ABCD 보시고요. 대부분 B번 몰라요. B번. 근데 저는 이 단어를 되게 어렸을 때부터 외웠던 단어 중에 하나예요. 저의 어떤 그 personality, 저의 어떤 성격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단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외웠던 단어인데 즉흥적으로 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저는 보통 이제 어디 여행을 가거나 할 때에도 미리 예약을 해두고 약속을 잡아두면 되게 힘들어요. 왠지 약속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너무 취소하고 싶어져요.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특히나 집순이나 집돌이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막 약속이 다가오면 막 여기서 막 울렁거려요. 이거 취소해야 되는데 나 지금 갈 수 없을 것 같은데 갑자기 몸이 아픈 것 같고 되게 힘들어져서 약간 즉흥적으로 떠난 여행이나 즉흥적으로 하는 것들을 좀 좋아해서 외웠던 단어 중에 하나예요. 지금 바로 외우세요. improvised 뭐라고요? improvised 올라가도록 합니다. 자, 이 사람이 her acceptance speech라고 해서 acceptance speech는 수상연설, 그러니까 상 같은 거 받을 때 연설하는 걸 얘기하죠. At the awards ceremony, 시상식에서 수상연설을 어쩌고 했습니다. 왜? She left her notes at home. 집에다가 노트를 두고 왔기 때문에 집에다가 노트를 두고 왔으면 내가 준비한 내용을 보고서 발표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즉흥적으로 발표를 해야 되겠죠. 정답은 B번 improvised 들어갈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실제로 기출문제 정답으로 출제된 적 분명히 있으니까 여러분 외워서 시험장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115번 이것만 보시더라도 정답이 좀 많이 나와 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웨스트우드 뱅크는 any personal details to a third party. 요 단어 모르시면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우리가 보통 party라고 하면 놀러 가는 파티 많이 생각하시지만 정당이란 뜻도 있고요. 지금처럼 a third party라고 들어가면 제3자라는 뜻도 있어요. 제3자. 그러니까 우리 은행은요. 제3자에게 그 어떤 개인 세부 내용도 발산하지 않을 겁니다. 뭐가 없다면 고객으로부터의 서면, 근로적은 허락이 없다면
정답은 without 들어가는 게 가장 적절하겠죠. 여기 명사고요. 명사 앞에는 전치사 필요하면서도 의미적으로 적절한 A번 정답 들어가도록 합니다. C번에 보이는 providing 같은 경우는 if 만약 뭐뭐라면 이라고 동의어로 들어가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116번 들어갑니다. 자격 조건입니다. 뭐겠어요, 여러분? 지원자들은 몇몇의 교육 관련된 자격 조건을 충족시켜줘야 되겠죠. 당연히 meet 들어가도록 할게요. 아까도 나왔어요. 마감 기간을 맞추다라고 할 때도 meet을 썼어요. 마감 기간을 맞추다, meet the deadline. 지금처럼 어떤 필수 조건 따위를 충족시키다라고 할 때도 meet이라는 동사를 써서 meet the requirements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아니면 가끔 이런 것도 나오죠. meet the demand라고 해서 고객님들로부터의 수요를 충족시키다라고 할 때도 씁니다. 그러니까 이 meet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만나다라고만 해석하시면 안 되고 충족시키다라는 뜻으로 꼭 기억 잘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117번 들어가겠습니다. 전 사실 dress 보자마자 끝났어요. 이거 되게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한번 같이 볼게요. Please consider the formality of the event you have been invited to. 당신이 초대되어진 이벤트의 어떤 격식을 좀 고려해 주십시오. And 그리고 plan 계획해 주세요. To dress. 자, 어떤 이벤트에 초대가 되었는데 그 이벤트의 격식을 고려해 달라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벤트는 그냥 단순히 뭐 쪼리 신고 갈 수 있는 이벤트는 아닌 거죠. 격식이 있으니까요. 옷도 적절하게 그에 따라서 부응해서 잘 입고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요. 정답은 C번 accordingly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18번 들어갈게요. 이 문제 별표 한번 들어가 주시고요. 약간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는 포인트, 여러분 뭐가 힘든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뜻 좀 볼게요. 일단 A번은 깔끔한 거예요. 깔끔한 거. 그리고 brief는 짧은, 간략한, 간단한 이란 뜻이고 frequent, 빈번한, complete 이라고 하면 완전한, 완벽한 이란 뜻으로 들어가죠. 저희가 모든 새로운 인턴분들을 위해서 뭐뭐 pack of materials라고 해서 들어갔어요. 어떤 출판물이 있는데 깔끔한 팩인지 짧은 팩인지 간단한 팩인지 빈번한 팩인지 완전한 팩인지를 찾아주셔야 돼요. 빈번한 팩은 아닌 것 같고 조금 더 내용 봐야 됩니다. Which covers 다루고 있대요.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Every aspect이라고 들어갔어요, 여러분. 모든 면이래요. 그냥 중요한 면들만 다루고 있는 게 아니고요. 모든 면을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인턴들에게 complete pack of materials를 주는 거구나. 정답 D번 들어갈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보통 이거 이렇게 끝까지 안 읽으시는 분들은 생각을 좀 마음대로 하기 쉬워요. 좀 요약된 걸 주겠지. 설마 다 적혀 있는 걸 주겠어? 좀 간단한 걸 주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briefer라든지 아니면 뭐 A번에 있는 뭐 tidy라든지 이런 걸 찾으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요 every aspect을 잡고 정답 D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19번 들어가겠습니다. 매년 이 회사는 뭐 하는 거예요? 이만큼의 금액을 기부하는 거죠. 얘는 너무 쉬워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Publish, 출판하다, observe, 관찰하다, 주시하다 혹은 어떤 규칙이나 규율 따위를 따르다, 지키다, 준수하다. sig은 추구하다, 찾다라는 뜻으로 챙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마지막 120번 문제인데요. 120번 문제 별표 한번 들어가 주시고 이 문제도 고민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Measures to limit annual expenditure. A plan is being considered to reduce the workforce by 15% next year. Therefore는 접속 부사로 콤마를 바로 찍어주셔야 되거든요. 일단 버릴게요. In addition to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명사 필요하죠. 뭐뭐뿐만 아니라 라고 해석되는 거고 since는 접속사도 되고 전치사도 되고요. such as는 전치사로서 뭐 예를 들어 라고 쓰이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measures는 명사죠. 명사. 뭐 조치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물론 뭐 측정하다라고 할 때 쓰이는 그 측정이라는 명사의 뜻도 있긴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봤을 때 연간 지출을 제한하는 조치. 연간 지출을 제한하는 조치. 무슨 뜻이에요? 우리 해마다 써야 되는 돈을 좀 아낀다라는 거죠.
그리고 a plan 어떤 계획이 있냐고요? is being considered 고려되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to reduce the workforce 내년에는 이 노동력을, 인력을 15% 정도 줄일 것도 고려되어지고 있다. 그럼 잘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돈을 아끼기 위해서 그 인력을 15% 정도 감축하는 계획도 있고 연간 지출을 좀 줄이고 싶어 하는 조치도 있구나. 얘는 첫 번째 방법이고 얘는 두 번째 방법이 되는 거니까 명사 앞에 필요한 전치사가 들어가면서도 해석상 뿐만 아니라라고 들어가는 B번이 가장 좋은 거죠. 연간 지출을 제한시키는 조치뿐만 아니라 이러이러한 계획도 고려되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들어가는 B번 정답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월 11일 적중특강을 쭉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수능 문제지만 너무 중요한 어휘 문제 많이 들어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어휘 중에서도 꼭 외우셔야 되는 것들은 암기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문법적인 포인트들도 잘 기억하셔서 11월에 시험 잘 치시고 우리 2018년도 마무리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12월 그리고 다른 또 적중특강, 후기특강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